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세상의 뜨거운 이슈들을 네. 한 자리에 모아서 난로불처럼 모닥불처럼 너무 뜨거워서 걱정이에요. 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좀 다룰 예정인데요. 네. 혹시라도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어제 영상 예. 근데 보고 오시면 그래 보고 맞아요. 오시면 아마 맞아요. 오늘 거가 더 재미있을 거고요. 네. 뭐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지금 보고 보시긴 오실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오늘은 어제 저희가 모셨던 분이 예. 화상 투약기라는 네. 걸 만들어서 이른바 약 자판기. 약 자판기. 네. 그러니까 약을 사러 밤에 가면 약국이 문 닫았으니까 음. 약을 그럼 밤에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약사님들이 다 밤늦게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국에다가 이렇게 화상으로 약사와 직접 이제 화면으로 네. 만나서 저 여기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주세요 하면 약사가 예. 그러세요. 띵동 하면 이제 덜컹 약이 이제 자판기처럼 약이 자판기가 뿅 뚝 떨어지는. 나오는. 예.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해보겠다. 네, 해보겠다가 네. 한 그 3R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약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에 그런 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는 없는데 네, 그러나 또 약사회에서는 또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네.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무조건 소비자만 편한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남용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약사회로부터 직접 들어보겠는데 잠시 후에 대한약사회 조양현 부회장님 네.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때 제가 떨려. 근데 저도 방송하다 보면 몰입해서 예, 가끔이 아니지 거의 매회 예, 해서는 안 될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 네, 하고 나면 후회할 네, 욕먹을 그런 소리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네, 네. 좀 말려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2%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공직이나 이런 건 다 이제 뭐 이제 어떤 완전 포기했잖아. 포기했지만 이제 그래도 뭐 혹시나 테러는 사람 나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길 기대하면서 네. 잠시 후에 대한약사회 조 부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대한약사회 네. 조양현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표정이 뭐 밝고 그러지는 않으신 걸로 봐서 어제 영상을 보셨군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여쭙게요. 일단 그래, 시간도 어제 없으니까. 영상을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대략적으로는 이게 보도된 건 들었는데 약사회에서 그 이제 소위 약자판기 화상투약기를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가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는 왜 이걸 반대한다? 오, 1번 질문이 직구예요. 1번 질문부터 왜 반대한다? 왜 반대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하셨는데 네.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 먼저 좀 포괄적으로 이제 네.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민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 판도라의 뭐 상자를 여는 실험이랄까, 아니면 뭐 의료 영리화로 이어지는 예. 트로이 목마와 같은 실험이라 그럴까. 예. 하여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좀 무모하고 위험하고 좀 필요치 않은 실증 실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 뭐 진행자 분들께서도 어때 뭐 이런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씩 들어보세요.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가 위험하고 어떤 점에서 위험의 판도라 상자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냥 그래서. 밤에 약이 필요할 때는 있는데 편의점에서는 안 팔고 약국 문 열려면 내일 문 열어야 되는 내일 기다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토요일이면 네. 내일도 안 열어. 네. 그럴 때 사러 갔으면 좋겠다. 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걸 파신다니 감사하죠. 네. 뭐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실증 실험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실증 실험 자체가 좀 필요치 않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11년 전에 예. 이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예. 이제 심야 시간대 그다음에 휴일 시간대 약 사기가 좀 불편하다. 네. 그래서 슈퍼에서 약을 판매를 해야 된다. 예. 라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이제 안전상비약 제도를 만들어서 예. 24시간 편의점에서 약을 팔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심야 시간대, 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거고 예. 이제 그 동안에 또 예. 이제 16개 시도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 심야약국이 또 운영 중에 있고 예. 또 이제 올 7월 달부터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 예. 심야약국이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도에서 하는 공공 심야약국이 운영이 안 되는 지역. 예. 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제 공공 심야 약국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곧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예. 일단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약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 제일 좋은 약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약국이 인구 대비 약국이. 밀도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365일 문을 여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한 5천 개 약국이 됩니다. 예. 현재.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문은 약국이 한 3천 개 정도 이렇게 돼요. 문을 지금 열고. 예, 예. 우리 방송국 주변에 그 여의도에도 그 일요일 날, 그 토요일 날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한 6군데 정도 돼요. 예. 검색을 365일 5년 약국이 5천 개나 돼요. 네, 전국적으로. 전국의 약국이 약 한 2만 개 안 됩니까? 2만 한 1,000개가 조금 2만 넘습니다. 개죠. 네, 예. 2만 개. 4개 중에 한 곳이 365일 문 연다고요? 4개 중에 한 개. 그렇죠. 네. 와. 그럼 상당히 동네에 많이- 약국이 4곳 있는 곳은 일요일에 불편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365일 하는 약국들이 모여 계시군요. 어디 한 곳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의약품 구입 불편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 말고도 이제 예. 특수 장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항만 시설이라든가 이제 항공 시설이라든가 네, 네. 그런 아니면 쪽에 약국이 세면. 없는 또 장소에서는 이제 슈퍼마켓 예. 또 이렇게 도서상관에는 또 이장님 댁 이런 데서도 의약품을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네. 굳이 이런 사회적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증 특례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위험한 어떤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적정한지 우리는 상당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왜 위험하다고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네. 대면으로 이제 상담이 이제 진행되지 않는 이제 그 판매 방법인데 예.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대면을 할 때 이제 화상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면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 화상 원격 화상 기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직접 대면해서 육안으로 그 환자를 보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 환자의 그 언어적인 요소 말고도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의사 전달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그런 들면 뭐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걸까요? 안색이라든가 안색이 그다음에 나쁘다. 그다음에 뭐. 어떤 거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몸의 자세라든가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상 약자 판기를 통해서 판매할 때 상담하는 약사는 그 지역 주민들을 평소에 대하지 않은 상담 약사입니다. 근데 이제 네. 약국에서 대면해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을 이제 항시 대면하는 약사님이 그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그 건강 정보라든가 예. 양력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담의 뭐 정확도라고 그럴까요? 예. 충실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 자판기는 이제 한정된 의약품을 이제 기계 안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약국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위생 관리 체제 하에서 예. 폭넓은 의약품과 건강 관련 식품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판기 아니 불결할 것이다. 불결 그 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위생 관리라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이제 약 자판기가 이제 실증 특례 시범 사업을 할 때 예. 24시간 내내 이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약국이 문이 닫혔을 때 닫았을 이제 때. 심야 시간대
때하고 이제 뭐 쉬는 예. 시간 때만 운영을 하는데 예. 그때는 운영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쉬는 시간 때는 누가 나와서 이렇게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생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약이 나오는 뭐 개찰구 부분에 누가 거기다가 뭐 이물질을 넣었다. 근데 관리를 하는 약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물질이 있는 상태 속에서 약이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심야에는 네, 심야시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 휴일 시간 때도 마찬가지고 연휴가 끼면 더 뭐 심각해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혹서기가 있고 또 장마기가 있고 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게 의약품 품질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판기에 대한 그 성능 검사가 KC 검사라고 해서 예. 정기 검사, 이게 전자파가 나오느냐 이 검사만 했지. 근데 이게 약 자판기가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약이 전달되는 기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의료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약이 상담 약사가 딱 버튼을 눌러서 전달을 할 때 이 예. 프로세스가 지금 안전하냐,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증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판기라는 기계에 대한 정기 검사만 받고 지금 나와서 국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적정한지 우리는 좀 강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약자판기가 이제 일반 약품 중에서도 예. 이제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판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12세 이하 어린이한테는 판매를 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제한이 걸려 있는 일반 약품도 있어요. 다 예.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약자판기를 통해서 판매를 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 평소에는 화상으로. 어떻게 걸으십니까? 그 파스를 약사님들은 초등학교 10살짜리가 사러 오면 약사님들은 알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 그리고 자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는 예.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약국에서는 이게 이제 그 약력 데이터라고 해서 컴퓨터에 이제 그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조회를 해서 연령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약자판기는 정반대잖아요. 약사가 약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디 미지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콜센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자기 집에 있는 건지 어디 예. 골방에 있는 건지 뭐 네. 카페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네. 그 공간에서 예. 원격으로 연결해서 주는 약을 상담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보면은 그 환자에 대한 정보 조회가 필요할 때 정보 조회도 불가능하죠. 그 환자에 대한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비대면으로 정보가 오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정보가 오는 거는 100%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만 오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색과 자세를 봐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네.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즉 의사를 원격으로 만나면 어떠냐 어차피 얼굴 보고 만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의사는 안색을 보고 자세를 보고 오는 사람 말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게 진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상으로 진찰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의사의 쪽에 논리여서 먹혀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은 논리를 어제 여쭤봤는데 약사는 진찰을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에 의해서 처방을 해주고 복약 지도를 해주고 약을 예를 들면 구매할 약이 있으면 약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 약을 주고 다만 부작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안색이 이러신 분이 이런 약을 찾는다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약사의 영역이 아니라서 안색을 제대로 실물로 대하고 약을 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화상으로 하면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논리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하시던데 그건 날 틀립니까? 예,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 말씀이신데 네. 약사가 무슨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의 그 형태나 말이나 뭐 안색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환자가 구입을 원하는 의약품 그리고 환자의 필요한 의약품을 정확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주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자문을 할 때 어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인데, 예. 이제 화상으로 이제 그 환자의 그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들은 그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그러죠. 이제 불안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이제 충분히 그런 개연성들이 예를 한 많고.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약을 환자가 달라고 했는데 이 약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상황을 보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잘 해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확인이 되지만 화상으로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서 잘못된 판매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 약은 이거 혹시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례가 있으면 네.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 이제 뭐 그렇구나 싶을 것 비교를 같아요. 하면 네. 좀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이제 대면으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개설 약사님이 이제 그 방문한 이제 소비자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 장애가 심한 진통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위장 장애가 이제 덜한 뭐 진통제를 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 의약품 중에서도 일반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뭐 아세토아미노펜이나 이부브로펜 이런 성분들도 예. 처방을 해요. 예. 근데 이제 환자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그런 이제 진통제를 샀을 때 이제 그 상담 우리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약사님들은 그 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성분이나 상호작용이 있는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번호를 치면 나옵니까? 나와요. 다 양력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 조제 정보가 있는 그런 의사님들. 이름을 보통 아시니까 그렇죠. 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자주 오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죠. 그 사람의 어떤 몸 전체에 대한 정보나 신체 상태를 잘 아는데, 근데 이제 그 약자판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설치되는 데가 어디냐면 약국 경계면에 설치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환자가 이제 그 화상 상담 약사하고 상담을 할 때 이 공용 도로 면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차 지나가는 소리, 예. 그 보행자의 그 어떤 그 시선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상태 속에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제 그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상담 약사가 이제 그 이제 소음이 섞였을 때 전달되는 이런 그 소비자의 그 정보를 정확하게 캐칭을 못할 수도 있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국에서도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데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 이제 약자 판기는 아직 뭐 이렇게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뭐 구체적인 뭐 사례를 제가 제시는 못하겠지만 이제 간장약을 달라고 올 때가 있어요. 간장약. 예. 무슨 약 같습니까? 간장약이요? 네, 간장약. 간장약이 뭘까요? 그럼 물어보겠죠. 간장. 간장약 그게 어떤 그러니까 걸 이제 보통 원하십니까? 이 간장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곤할 때 이 간의 네, 피로를 간. 풀어주는 간장약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 변비 때문에 변을 아. 이렇게 좀 배설하기 위해서 쓰는 관장약이 관장약이 수도 네. 있고. 예. 이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대면할 때도 되게 이제 네. 혼동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상의 그 에러가 대면할 때도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원격 화상으로 그리고 상담하는 공간이 정숙된 공간이 아니라 소음이 있는 공간, 보행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담의 어떤 그 정확도라고 그럴까요? 충실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근무하는 약사가 올라이트 하는 거잖아요. 저녁 때 잠도 안 자고 또 휴일 시간 때는 20시간을 근무합니다. 예. 이게 피곤하잖아요. 이게 야간에 근무하는 게 아무리 약사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게 저녁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신체 상태 속에서 메디케이션 에러가 발생될 수가 있죠. 순간 판단 착오나 어떤 조작의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건이 이 신청겹에서는 한 사람이 수십 대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대를 관리를 하는데 그 수십 대에 들어가 있는 일반 의약품 종류나 가격이 다 틀립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상에 반영을 해서 예. 콜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약국에 맞춰가지고 각각 다른 의약품을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해서 전달을 할지 그것도 야간 시간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위험한 판매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회장님,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시끄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접 약국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직접 보는 게 뭐 베스트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제 궁금한 건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야간에 약이 필요한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이라고 해봤자 그 세 가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건데. 편의점보다 좀 확대하자. 예. 그 약사들 입장에서는 편의점에 그러면 좀 더 약을 많이 갖다 놓자는 더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약은 약사가 파는 게 그리고 원칙인데. 약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주는 하는 게 맞죠. 그런 게 훨씬 맞지. 합리적인 방향이고. 네. 그러면 다소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사 화면에서 본 그 약사님이 상담을 한 게 다 기록에 남는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처방됐는지가 다 기록에 남는데 설령 잘못된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가 뭐 잘못된 방금 말씀하신 간장약, 관장약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기록에 남으면 사후적으로라도 보장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너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보건의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짤 때 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환자의 안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하는 겁니다. 뭐 사고가 터져서 사후 조치를 취한다 이런 개념, 이런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국민의 어떤 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규제가 필요하다.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제일 만들어야 예방하는 되니까. 것들이 이제 보건의료 이제 측면에서는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입니다. 조 부회장님 이거는 뭐 조 부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 투약기로는 그게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수의 분들이 반응은 문 열고 들어간 약국도 그렇게 케어 안 합디다. 뭐 물론 이제 시골에는 있습니다. 시골에는 병원에서 예를 들면 뭐 병원이 각각 다 그 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상 약사 한 분이 온 동네 건강 다 책임지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적어도 도시에서는 제가 이용하는 약국도 동네 약국도 하나둘이 아니고 직장 약국도 다르고 하는데 자주 오신 분이라고 해서 혹시 이전에 무슨 약 드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확률의 문제인데 그거 그렇게 따지면 그 약사님도 자주 밤에 드나들면 볼 수 있나? 뭐 그렇게 다 그게 과연 반대의 논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이거 안 되지. 그렇지. 화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못 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평소에는 아무 약 달라고 해도 다 주시다가 화상 투약기 앞에 가서는 왜 그걸 꼭 따져야 하느냐고 소비자들이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상담이 좀 불완전하고 예. 부족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네.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예. 이제 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약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당연히 뭐 양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약자판기가 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예. 이제 약사법상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증 실험을 허가를 받았지만 이 어떤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법적으로나 이게 완벽하지가 못해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이법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 그 이제 상담 약사가 있잖아요. 이제 예. 화상으로 상담하는 약사가 있는데 이제 약사법 21조하고 44조에 보면은 이제 그 근무약사하고 관리약사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사업자가 받은 실증 특례는 약사법 50조에 대해서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50조만 차이가 예외가 있어요?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조항들은 다 약사법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네. 이 화상 투약기에서 상담하는 약사는 약국에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죠. 예. 전문 상담 네, 약사라고 그렇죠. 하는 직업이 별도로 생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약국에 출근하지 않고 상담만 하는 거예요. 예. 전문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관계 측면에서 보면 그 개설 약사하고 고용관계를 맺어 있는 약사인데 근무 약사인데 그렇겠죠. 이게 지휘 관리 감독 체계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그 약사법의 관리 약사나 근무 약사는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가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예. 약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면 다 불법이죠. 그리고 페이퍼 약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뭐 면대 약국, 면대 약사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약사가 예. 약국에 출근하지 않고 예. 조제나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법 체계에서 판매나 조제 이런 약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예. 약사가 약국에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이 지금의 법제도는 법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예. 근데 이 실증 특례는 50조. 그 어떤 개설 약사가 약국 바깥에서 원격으로 좀 파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조항들은 다 약사법 체계에 맞게 설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약국이 관리약사냐 근무약사냐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약국에 그러니까 자판기가 설치된 약국의 관리약사 근무약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약국에 설치된 약 자판기에 있는 약을 팔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약사법상 문헌상 예. 이미 인 거고 예. 그다음에 관리약사 그러니까 이게 약 자판기가 약국의 판매 시설의 일부잖아요. 예. 일부로 인정을 하시죠. 네. 그럼 약국을 폐문한 이후에 약 자판기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약국 시설 일부가 운영이 되어지는 건데 네. 대표 약사는 퇴근해서 휴식을 취하고 예. 근데 약 자판기는 어쨌든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 그 관리를 고용한 약사에게 관리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사는 한 화상 투약기 헷갈립니다. 화상 투약기만 관리하면 효율이 떨어지니 여러 약사님들이 한 관리 약사를 고용을 해서 그분이 밤에 그렇죠. 하는 걸로 한다는 거던데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분이 어쨌든 대표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국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상담하는 사람이 뭐 네. 술 먹고 와서 여러 가지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거기다 네. 이물질을 넣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럼 어쨌든 현장에 나와서 이 상담 관리를 약사 해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 상담 약사는 그냥 원격으로만 근무를 한다. 예. 약국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그 약자판기에 들어가는 약들은 원래 사업 설계에 의하면 예. 각각 약국에서 유통되는 약으로 이제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 한 예. 사람이 30대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네. 30대마다 다 들어가 있는 약이 다 틀린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를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원격으로 다 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거 충전하는 거 그 상황, 그다음에 자판기 내의 위생 관리 상태, 뭐 이물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벌레도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얹고 전부 그 설치한 개설 약사가 다 책임을 져라 이런 거는 약사법 체계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어져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자가 제시한 이제 사업 모델 자체는 예.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제 예. 어떤 그 설치한 약국을 위한 설치한 약국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제한이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약사법 체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좀 뭐 다시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예. 사실은 어떤 그 선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약사가 여러 대의 자판기를 운영할 수가 있다. 근데 네. 제한은 안 둔다. 예. 뭐 한 사람이 100대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담 약사에 대해서 급여를 책정을 하는데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수에 맞춰서 돈을 준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판매하면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성과급 형태로 보수 체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약 자판기에 들어가 있는 약을 원래 개별 약국에서 진열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예. 똑같이 품목을 똑같이 정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만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 영리화로 손쉽게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그런 위험성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진짜 이게 자칫 실험을 자칫 잘못하면 예. 이 보건의료 생태계, 지역약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런 거죠. 부회장님, 그럼 이게 이제 일반 의약품 11가지 일반 의약품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실증 특례를 한 게 그게 이제 주로 뭐 소화제, 뭐 두통약 뭐 이런 것들이던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모든 의약품을 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이런 예외적인 상황,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되게 듣기로는 좀 평범한 수준의 일반적인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약국에 가서 그 하나 주세요. 예를 들었다. 후시딘 하나 주세요. 이런 정도. 그래도 약사님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약사님이 약사님이 주시지만 주는 건데 저는 화상으로 하는 이거를 것도 자판기로 중요한- 하자고 했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네. 약의 오남용이라는 건 있으니까. 예. 그런데 화상에서 약사님이 직접 대면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그 약을 내려오는데 저는 한 번도 사이다를 찍었는데 콜라가 나온 역사는 한 번도 없어서 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A 약을 했는데 뭐 B 약이 떨어지는 문제 그것도 예. 이제 확인도 한다 하니 근데 이제 그게 네. 이제 뭐 11개 종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많죠. 11개 네. 종류가 아니고요. 예. 이제 11개 약효 약효군. 균입니다. 간이에 있어서 뭐 아, 소화제도 훨씬 여러 많죠. 종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약자판기 캐포로 보면 한 67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이론적으로 보면 뭐 30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30개 약국이 각각 다른 67개 일반 약품이 다 이제 진열이 돼서 판매가 되어지는데 순간순간 약사가 예. 각각 그 약국의 다른 일반 약품을 순식간에 이렇게 판단해서 상담해서 이렇게 하기가- 주는 부분들이 예.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뭐 잘 하시겠지만 심야 시간대 이렇게 뭐 졸다가 상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정확할 거냐 그 과정에서 어떤 에러는 없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예. 이제 보건의료학적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데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건데 뭐 이런 이제 무모한 실험을 밤에 할 필요가 심야 공공 심야 약국을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심야 일하시는 피곤한 약사님은 아니십니까? 피곤하시죠. 이제 피곤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병원도 그렇고 우리 심야 공공약국도 그렇고 예. 야간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구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야 공공약국이 뭐 지역 주민의 어떤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또 네. 기여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명감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젊은 약사님 분 중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심야에 피곤한 상태에서는 잘못 처방할 수 있다, 잘못 내려줄 수 있다고 하시길래 네. 심야에 피곤한 상태에서 공공 심야 약국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상황이 그건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네. 이제 심야 공공약국은 이제 1대1로 소비자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고 대면으로 그것도 근데 화상 투약기는 약국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예. 어디 이제 집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자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확인이 안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네. 뭐 이렇게 한 군데 약국에 설치된 자판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십 대 뭐 제한이 없는 약 자판기를 동시에 운영하잖아요. 동시간대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무 환경이 많이 틀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 이제 저희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게 예. 고용 관계가 이제 그 약자판기가 설치된 약국하고 이제 고용 관계를 맺거든요. 상담 약사가. 예. 근데 이제 가령 예서 30군데하고 맺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뭐 몇 월 며칠부터 뭐 몇 월 며칠까지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근무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근로를 제공할 때는 연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약사라는 이제 보건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상 예. 연속적으로 뭐 대기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순간까지 다 근무 시간으로 이제 포괄 해서 그렇겠죠. 급여도 네. 책정하고 근무도 예. 하는데 이 이제 신청 기업의 그 사장님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예. 이제 30대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약국하고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됐다가 상담이 끊어지면 계약 관계는 종료가 된 거다. 네. 예. 또 다른 약국에서 콜이 들어오면 그때 예. 또 고용 관계가 형성이 돼서 또 고용 관계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끝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예. 이런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이제 계약 관계로 보면 30개 약국 입장에서 보면 예. 동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거고 예. 그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한 시간에는 어쨌든 전속적으로 우리 약국을 위해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건데 콜이 들어올 때만 어쨌든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자판기는 운영 중인데요. 예. 손님이 없더라도 운영 중이잖아요. 그 안에서 어쨌든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뭐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관리는 해야 되는데 네. 근로계약이 없다고 그러니까 관리 의무도 없어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급여 거죠. 체계가 시간당 얼마 뭐 이런 게 아니라 건당 판매 건당 얼마로 나올 네, 거기 그 때문에 이제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그게 근로가 아니지 않느냐 좀 뭔가 불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군요.
예, 저는 이제 해석이 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잘 아시면 그게 이제 어떤 고용 형태인지 뭐 굳이 그쪽에서 설명을 하자면 네. 약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처방전 들고 갈 때 받는 복약 지도료도 예. 건당으로 받잖아요. 약사님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들이고 문 열고 있지만 어떤 약국은 문 열었는데 하루도 손님 없으면 하루도 매출 없는 거고 어떤 약국은 손님이 100명이면 100건의 복약 지도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래서 꼭 이번 건만 아니라 기존의 문연 그 오프라인 약국도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그거는 예. 진짜 그 어떤 그 보험 급여의 논리를 몰이해한 네, 아주 네. 잘못 설명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사가 약사 행위를 하고 이제 예. 보험 재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는 네. 이제 뭐 건수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받지만 네. 이제 근무 약사나 아니면 관리 약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지금 고용 그냥 관계 그냥- 근로계획을 통해서 아, 받는 그냥 것이 월- 왜냐면 시간당 그렇죠. 얼마나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월급으로 받는 것도 있고 건당으로 받는 것도 있는데 서로 다른 그동안의 근무 약사하고는 서로 좀 다르다. 그 말씀은 다른다는 거는 다르다는 건 인정하는데 알겠어요. 그게 건당이면 나쁘다고 하면 그거는 기존의 약사 선생님들도 받는 게 건당인데 건당이면 나쁘고 시간당이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아니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는 건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예. 시간으로 받는 게 좋죠. 근데 보험 재정이 감당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긴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그러니까 소위 지금 어제 나왔던 화상투약기보다 좀 더 자판기스러운 것도 이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곳들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도입된 나라들도 다 비슷한 고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남용의 문제라든가 화상 이렇게 대면으로 안 했을 때 괜찮은 문제라든가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한국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해외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각각 나라마다 이제 예. 뭐 이 보건의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경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의 사례가 좋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좋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각 나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약국의 접근성이 좋아요. 진짜 지역 약국 시스템이 진짜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제 손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예. 반면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워낙 있는 그러니까. 상태고 워낙 넓고 그러니까 보완제가 그다음에 좀 그렇죠.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염 치료 한번 받는데 10만 원 정도 예. 어마어마한 이제 의료비가 나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밀집도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판매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예. 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작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면 이제 소비자가 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태도가 많이 생겨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 부모의 한 42% 정도가 이제 예. 클로로페니라민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히스타민제인데 이제 콧물 날 때나 이제 가려울 때 네, 쓰는 네. 약인데 좀 졸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졸리다군요. 예.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막 그냥 뭐 잠 안 자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로. 수면제로 써요. 이게 용법을 새로 창조를 한다니까요. 애 소비자들이. 재우려고? 애 재우는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또 최근에 그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상은 음료수에 못 넣게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다 풀어버렸어요. 풀어보다 보니까 고카페인 함량이 막 범람을 하죠.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손쉽게 이제 그 카페인 음료를 즐길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예. 이게 이제 뭐 각성 효과 때문에 그런지 이게 뭐 시험 볼 때 졸음을 쫓는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오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채널이 넓어지면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국민이 그 전에 뭐 안 아팠던 국민이 새롭게 아픈 것도 아니고 제도만 바뀐 건데 약 사용량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 제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예. 지금 안전상비의약품 시장이 지금 한 500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예. 500억에 해당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국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데 네. 이 500억에 이 해당되는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과거에는 파는 거? 편의점에서만 과거에는
안 아팠는데 지금 아픈 거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부작용도 같이 증가가 되어지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가장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아세토아미노펜 뭐 상품명으로 예. 뭐 타이 땡땡 그 약 있잖아요. 타이레놀. 이게 부작용이 제일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이 약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간독성이 있어서 자살 도구로도 활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막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 사용 방법들을 오용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부회장님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대한약사회에서는 이 화상투약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공공심야 약국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국 사실 약국에 혼자 이렇게 심야 시간을 한 약국이 계속 열면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만 사실 그게 굴러가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화상의학기는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작용은 있지만 좀 편리하게 심야에서 여러 곳에 심야 약국을 여는 비슷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런 심야 약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지금 뭐 이제 올해 예. 이제 7월 달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네. 16억 원의 이제 국가 예산이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투여가 됩니다. 네. 근데 심야 시간대하고 이제 휴일 시간대 국민의 예. 이제 의약품 이제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네.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공공 의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게 국민들이 먹어야 되고 좀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수요는 많지 않아서 예. 이제 약국이 그 시간에 이제 개문하기가 어렵고, 예. 근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공 의료 영역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국가가 국민의 이제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 일단은 이제 11년 전에 이제 그 슈퍼 판매 파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예. 안전상비 의약품 제도로 이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과 유사한 약 자판기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실증 실험을 또 하자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실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대안도 있고 대체제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아마도 이게 밤에 약국에서 약사님이 항상 있는 오프라인 약국과 네. 이 화상 투약기와 비교해서 네. 화상 투약기가 열의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당연히 네. 약사하고 대면하는 거 하는 게 훨씬 좋죠. 훨씬 좋죠. 그거는 뭐 그런데 맞습니다. 네. 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니 예. 그 비용 절약된 것으로 나라 돈이니까 결국은 네. 약사님들도 네. 나라 돈으로 그건 지원해줘야지. 심야 공공약국은 당연히 지원해줘야지. 약사가 그냥 희생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을 수 있으니 그래도 화상 투약기 정도라면 예산이 절약되니까 이게 과연 그냥 약사님이 그냥 계신 것보다 부작용이 이거 그래도 이거 많이 크냐 아니면 받아들일만 하냐 아마 이 고민을 하는 걸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여러 문제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듣다 보니 오히려 약을 살 때마다 이건 신분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고 팔 때마다 일반 의약품이건 뭐건 입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타이레놀 10통을 1시간 안에 못 구하지. 지금은 약국 돌아다니면서 타이레놀 10통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약사 선생님이 혹시 다른 데서 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여러 내용 중에 약이 그런 게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화상을 맞고 실제로 약국을 오프라인으로 하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그 뭐 예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화상 투약기가 한 대에 이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거를 뭐 지금 사업자는 네. 1,000대를 뭐 전국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약사들이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심야나 휴일 시간대의 국민 불편은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에 공공 영역으로 가지 않고
약사의 어떤 그 개인 자본으로 이거를 충당을 하라. 이거는 너무 약사들한테 가혹한 거죠. 지금 현재 응급 의료 기관이 예. 어떤 보험 재정의 어떤 지원이나 국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경제적으로 효율 있는 방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예산 투자 대비해서 예, 예. 그래도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예.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의약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약품이 어쨌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하는 거. 예. 이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지재차하고 협력해서 16개 시도에서 이제 공공심야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심야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도 넉넉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대 어쨌든 국민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하더라도 나서서 하겠다. 예. 다만 약사의 어떤 그 개인적인 희생만으로 이게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 지속성도 없다. 그래서 국가가 어쨌든 제도화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해서 저희가 국회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을 해서 예. 현재 그 제도화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 화상 자판기 이게 개별 약국의 어떤 그 번영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보다 예. 어떤 그 사업자의 어떤 비즈니스 어떤 목적으로 해서 추구되는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약사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희생해서 만든 이런 제도를 무용지물 만들고 한쪽에서 국가는 뭐 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추진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약자판기를 풀고 이게 정부 정책 간에 이렇게 충돌이 되는 이 모순된 정책을 필 수가 있는 건가? 저희는 상당히 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그러니까 한 이번에 이 약사 그 화상투약기에 한 50여 분의 이제 약사분들이 우리 하고 싶다고 신청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약사회 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이견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은 반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뭐 한 50군데 정도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확인이 안 된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한 40여 분은 이제 뭐 사업자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좀 연결돼 있는 분일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약국으로 치면 전국이 2만 1,000개입니다. 그래서 예. 뭐 50개면 그 비율이 많지도 않고 이제 8만 약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미한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도 예. 이제 약자판기 사업 개요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예.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안다고 그러면 예. 직업 윤리상 그리고 이렇게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약사님들은 이 약자판기가 예. 실험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만 사는 구조죠. 지금은 그렇죠. 뭐 네. 예. 그렇겠죠. 그 비용이 약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수입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하실 테니까 약국 안에서도 약 조제하는 기계나 이런 건 다 사시잖아요, 약사님들이. 예.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간 시간대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그 데이터를 보면 네. 네. 한 뭐 10분 정도 평균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뭐 한 10분 정도. 그래서 약자판기에서 파는 약들의 그 뭐 평균 판매 단가가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판다고 해도 6,000원 정도 되는데 네. 예. 10명이면 6만 원이잖아요. 네. 6만 원인데 6만 원에 그게 다 또 그 설치 약국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그렇죠. 이제 이익률만 또 빼면 이제 그보다 이제 상당히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상담 약사 근무 줘야 되죠. 약자판기 운영 관련된 비용 나가야 되죠. 전기세 나가야 되죠. 또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득이 난다 하더라도 미미할 것이다. 저희가 볼 때는 설치 약국은 다만 그거를 총괄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뭐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뭐 사업자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자판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이분들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공공심야약국이 앞으로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약사의 입장이죠. 네네. 지금 몇 개 정도 되고 앞으로 지금 어느 이제- 정도로 늘어야 이 좀 불편함이 해소될까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100여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이제 7월 100여? 달부터 한 이제 지금 60군데가 더 추가가 됩니다. 160곳. 한 170여 곳 되는데요. 네, 전국에. 예, 전국에. 근데 지금 이제 응급 의료 기관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예. 거의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육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응급 의료 기관 수 정도만큼 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갖춰 놓으면 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국민들의 이제 의약품 구입 불편 이제 뭐 예.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이제 불편 부분들을 약사가 대면으로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저는 이것 자체로 봐서는 오늘도 쭉 이제 반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하실 텐데 네. 이것 자체보다는 이게 뭔가 물꼬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학 시스템에 더 큰 부작용이 올까봐 혹시 걱정하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할 수도 있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런 게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처음부터 막으려고 한다. 혹시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뭐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뭐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뭐 트로이 목마와 같은 실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매 구조를 보면 온라인 판매하고 뭐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선 하나 위에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강의를 들을 때 우리나라 그 성공한 유수의 그 사업가 분이 이제 사업자는 이제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자다 해가지고 한발 온라인 판매 후 택배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 이제 온라인 판매나 예. 조제약, 뭐 배송 문제,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지역 약국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좀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아. 우리를 영유하는 쪽으로 예. 갈 수 있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이제 지역 약국의 생태계를 멍들게 하고 이제 지역 약국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그룹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지역 곳곳에 있는 지역 생태계가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고 동네에서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왜냐하면 손쉽게 갈 수 있는 약국들이 동네에서 사라지니까 결국은 의약품을 구입을 하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배달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 그건 그럴 왜냐하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이라는 게 그거는. 네. 내가 지금 아파서 당장 먹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송할 하는 때까지 시- 기다린다. 하는 앓고 시스템이 기다려라. 되면. 이거는 국민을 위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사니까 동네에 철물점이 없어져서 아, 그런 건 뭐 못 있다. 하나 사러 가려니까 마트로 가야 되더라고. 그런 점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가 되더라도 다 약사님들이 하실 텐데 설마 저한테 이프로가 그래 그럼 너도 약국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 할 수 있겠어요 설마? 그럴 리는 다 없겠죠. 근데 뭐 약사가 뭐 하는 걸로 제한을 두더라도 네.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거대화되고 집적화 될 수밖에 없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약국을 이제 약사를 막 졸업하는 분들도 약국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디 손님 좀 있는 곳에는 권리금이 너무 높아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나 내 약국 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받으러 약국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벽을 이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기존의 약국 네트워크나 혹은 영업망을 갖고 계신 분에게만 유리하고 새로 졸업하는 약사들에게는 그게 항상 장벽으로 남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 생각은 대한약사회는 모든 약사들의 약사회일 텐데 그거 걱정 안 되십니까?
네, 그거는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일반 의약품과 관련된 이제 판매 시스템을 새로 만드느냐 이제 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을 전체를 이제 100을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85%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방식으로 예. 어쨌든 안전하게 지금 관리가 돼서 사용이 예. 되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15%가 일반 의약품입니다. 예. 매스가 작아요. 예. 네. 이 작은 시장에 어쨌든 지역약국이라는 이제 안전한 이제 물타리를 쳐놓고 운영을 했는데 예. 뭐 11년 전에 어쨌든 뭐 심야에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어. 안전상비약품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편의점. 그 허들을 네. 편의점. 예. 그래갖고 이제 허들을 낮춰놨어요. 또 여기에 또 손쉽게 이제 뭐 어쨌든 자판기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또 허들을 또 낮추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시장에 이 들어와 있는 판매 채널이 너무 많다. 지금도 많은데 또 늘려고 한다. 차라리 왜 정부가 이렇게 좀 균형된 정책을 하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약, 일반약 스위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약 중에서도 안전한 게 일반 약품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일반 약품 자체가 건강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약 분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 일반 전문 약품에서 일반 약품으로 넘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까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뭐 인터넷 판매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약국들을 보면 예. 그냥 살 수 있는 약들이 많은데 일반 우리나라 약품이 넘어오면 많다.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처방전 리필제도 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사가 백신 주사를 놔줘요. 그리고 예. 약사한테 처방권도 인정을 해주고. 네, 네. 아, 근데 이게 약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네. 이제 안전하게 국민도 편리하게 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들은 놔두고 놔두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술적인 혁명이 약사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야간에 잠도 못 재우고 심야 시간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약사들도 저녁에 있는 삶은 원합니다. 우리도 저녁 때 편하게 쉴 수 그렇죠. 있고 네.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네. 하여튼 즐겁게 휴일을 맞습니다. 보내고 싶은 저도 일요일 날 국민의 한 사람인데 쉬고 싶습니다. 약사들한테만 너무 이게 심야 시간대, 휴일 시간대 왜 당신네들은 약을 안 파냐, 문을 닫냐, 그래 네. 근무를 하라라는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편의점 제도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예. 약사 보고 야간에 나와서 잠자지 말고 약을 판매를 해라. 이거는 좀 국민 복리 후생을 위해서 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밤에 잠은 잘 주무셔야죠. 참 잘죠. 근데 공공 심야 약국을 하면 더 많은 약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 화상 투약기가 더 적은 약사분들로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네. 저도 알겠습니다. 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이슈인지 뜨거운 저희는 이슈네요.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여러 상당히 이슈들이 복잡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와. 보건의료학적인 어떤 가치하고 이제 그 산업적 경제적인 가치하고 충돌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보건의료 이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쪽은 안전이나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 그 건강 뭐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이게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충돌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네. 조사 놓는 거를 왜 약사님이 하면 안 되냐는 건 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대한약사회 조양현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되게 뜨겁죠? 뜨거워. 당분간은 좀 이런 거 좀. 약사님들도 많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뭐 편이 있는 건 네, 아닙니다. 또 약사님들 중에 나 나가서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 지금 조양현 부회장님이 못하신 말씀도 해보고 싶다는 네, 분도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그 얘기 들어드리고 네. 또 질문도 드리고 또 뭐 다양한 이야기 또 들어야 풀리는 거니까요. 네. 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도 채팅창에 모여 계신 많은 분들도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약사회 조양현 부회장님이었고요.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